자, 때는 900년경인데요. 한반도가 신라 그리고 후백제 후고구려로 쪼개진 후삼국 시대였습니다. 당시 세 나라가 치열한 다툼을 하고 있었죠. 이때 왕건은요, 후고구려의 대표 장수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 삼국 간의 견제가 점점 극에 달하던 903년 어느 날 궁예가 부하 장수 왕건을 급하게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왕건에게 명령을 내렸죠. 나주로 가라. 바로 나주 일대를 점령하라는 특별 임무를 받게 된 겁니다. 자, 지금의 전라도 지역인 광주, 전주, 나주 지역에서 후백제의 왕 견훤의 세력이 급부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고구려 왕 궁예는 나주를 차지해서 견훤을 견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곳 나주는요, 한반도 내에서의 무역은 물론이고요, 중국과의 그 해상 무역을 통해서 크게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곳 나주만 차지한다면 정말 중요한 외교적 경제적 요충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후삼국에 패권을 줄 수 있는 중요 지역 나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왕건은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나주로 향합니다. 자, 그런데 왕건이 나주 지역을 점령하러 가기 위해서는요, 꼭 지나쳐야 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당시 후고구려의 수도였던 송악. 자, 이 송악에서 나주로 가려면요, 보시다시피 이 서쪽 바다를 통해 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송악에서 서쪽 바다로 가기 위해선 송악과 거의 나란히 붙어있는 정주라는 지역을 반드시 거쳐야만 했습니다. 즉, 정주는 서쪽 바다로 나가는 출구였던 겁니다. 출구. 네. 자, 그렇게 왕건은요, 해상 전투에 강한 자신의 대군들을 이끌고 정주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치열한 전쟁터 나주에 가는 고달픈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왕건은 잠시 나무 밑에서 좀 이렇게 쉬어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정말 왕건의 인생이 180도 바뀔 운명적 만남을 갖게 됩니다. 나무 밑에서 이렇게 쉬다가 우연히 이제 근처에 이렇게 시냇가를 이렇게 바라본 왕건은요, 순간 멍해지고 맙니다. 왕건이 순간 갑자기 멍해진 거는 무엇일까요? 이제 어마어마한 분을 본 거죠. 29번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내 부인을 만나. 첫 번째 분을 만나는 게 아닐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나무 밑에 있으면 뭐 이렇게 놀랄 일이 많이 없잖아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바로 그 시냇가에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딱 서 있었던 거예요. 왕건은요, 그 여인을 본 순간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예.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가 한마디를 던지죠. 자, 여러분이 왕건이라면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 조나단, 어떤 말 할래요? 아세요? 네. 그 물 한 모금만 일단. 그래서 목마른데 시냇물 한 잔 하나요? 예, 한 잔 좀 가능할까요? 이렇게 먼저 말을 타야 되니까요. 자, 이때 왕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어느 집 딸이요? 아. 오, 근데 왕건의 그 플러팅 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냥 바로 그냥 들이대는 거 예. 아니에요? 아, 그러자 여인은요, 수줍은 듯 이렇게 답합니다. 이 고을 장자집 딸입니다. 여기서 장자는요, 큰 부자이면서도 덕망이 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 여인의 아버지 유천궁이란 인물은요, 정주 지역의 거부이면서도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가지고 장자라고 불리고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왕건이 첫눈에 반했던 그 여인은 정주 지역의 유력자였던 유씨 집안의 딸이었던 겁니다. 또 그렇게 만나요. 첫눈에 반한 여인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였을까요? 왕건은 홀린 듯 여인을 따라 그녀의 집까지 가게 됩니다. 어우야. 네. 그리고 그곳에서요, 유 씨의 아버지 유천궁을 맞닥뜨리게 되죠. 오.
딸과 함께 집에 온 낯선 남자. 이 왕건을 본 유천궁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엄청 나가라는 줄 했을 것 같아요. 불쾌했을 것 같아요. 유천궁은요, 처음 본 왕건을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극진한 대접을 해줍니다. 진짜요? 심지어요, 왕건뿐만 아니고요, 왕건의 군사들에게도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넉넉한 음식을 마구마구 제공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날 밤 유씨의 아버지 유천궁이 은밀하게 왕건을 찾아와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었는지 한번 보시죠. 오늘 이 아이가 자네에게 시침을 들 것일세. 나와 이 아이의 정성을 받게는 자신의 딸을 보내고서는 왕건에게 자신의 딸과 동침할 것을 제안한 겁니다. 이유가 혹시 왜 그러죠? 사실 유천궁에는요, 속내가 있었어요. 어? 유천궁은요, 왕건이 후고구려의 뛰어난 장수로 이름을 날리는 인물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딸과 왕건을 맺어준 다음 왕건을 통해서 중앙정계 진출이라는 끈을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와 잠깐만 이건 집안이 진짜 잠깐 무서운 집안이야. 그래 이제 여기 근처에 왕건이 와 있대. 너가 그 근처에 가서 어성여봐. 그러면 딱 맞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왕건이 아까 말씀한 대로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버지가 뒤에서 예스! 아버지가 됐어. 됐다. 주먹이다. 성공이다. 예. 자, 그렇다면 갑자기 여인과 동침하라는 제안을 받은 왕건, 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왕건은요, 제안을 받아들이고 유씨 여인과 하룻밤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 왕건도 사실 이렇게 행동한 속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아마 왕건은 이 유씨 집안의 내막을 알고는 나름대로 아마 좀 계산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서로 계산 중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정주를 지나거나 머무를 때 아마 유천궁으로부터 군사라든가 식량 등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왕건 역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씨와 혼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바라는 바가 좀 맞았던 거네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때 왕건의 나이가 26살이에요. 당시에는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만나 혼인하는 게 보통이었거든요. 근데 왕건은 26살. 꽤 늦은 나이에 지금 첫 여인을 맞이했던 겁니다. 왕건은 늦게 사랑을 시작한 만큼 첫눈에 반한 유씨와 꿈 같은 시간을 보내며 행복했겠죠. 그런데 왕건이 이 첫 여인 유씨와 보낸 단 꿈 같은 시간은 오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왕건이 정식으로婚礼를 치르기도 전에 유씨를 두고 정주에서 후 떠나버린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왕건이 어디로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나주. 네, 맞습니다. 왕건은 나주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러 가는 길이었잖아요. 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던 왕건은요, 나주로 떠나버렸던 겁니다. 자, 이렇게 왕건이 떠난 후에 유씨는 아무런 기약도 없이 왕건을 홀로 애타게 기다립니다. 아하. 하루, 이틀, 일주일, 그리고 몇 해가 지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왕건에게서는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때 유씨 심정 어땠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막 보고 싶고 그립다가 시간 좀 지났을 때 이제 원망스러웠어요. 영영 못 만나겠구나. 이제 몇 해가 지나면서는 좀 포기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게다가 왕건만 기다리면서 점점 혼기가 차는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 유천궁의 그 속 역시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떠나버린 왕건을 기다리며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유씨는 모두가 깜짝 놀랄 충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
왕건을 기다리던 유 씨가 한 충격적인 선택은 무엇일까요? 정답. 유 씨가 다른 집안과 혼인을 합니다. 기다리다 못해서. 기다리다 못해서 네. 아니 몇 해를 기다렸는데. 오다. 정답. 가는데 난 왕건의 아이를 가지고 있다. 진짜예요? 가짜든 어쨌든 얘기는 한다. 그 반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다. 네. 반대? 네. 자, 옛날에 여성들이 이곳을 이렇게 간 적이 많이 있어요. 아, 정답이다. 네. 자, 아니, 먼저. 하세요. 네. 아, 이게 정답. 비구니가 됩니다. 절에 들어가잖아요. 가끔. 정답. 이거 했죠. 이거 하려 했죠. 아. 와. 그 당시에는 자주 그러네요. 왜냐면 고려는 이제 불교의 나라니까. 음. 그러니까 떠난 왕건을 기다리는 유 씨가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기로 한 거예요. 너무 상처를 받았나 봐요. 유 씨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자신의 마음과 상관없이 왕건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계속 왕건을 기다리기 위해서 유 씨가 엄청난 결심을 한 거죠. 와, 그러니까 그만큼 왕건 아니면 안 된다는 거니까. 교수님, 왕건은 계속 전쟁 중이었나요? 왜냐면 아무리 전쟁 중이어도 그래도 소식은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 왕건이 아마 연락을 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궁예가 부하들이 점점 세력이 커지는 걸 보면서 혹시 그들이 자기의 자리를 빼앗을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정주의 유력한 호적이었던 유청군과 왕건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궁예가 더욱더 심하게 견제했을 것으로 예민해지니까.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궁예는 왕건의 세력이 더 커질까 봐 견제하면서 905년에는 송악에서 철원으로 수도 이전까지 했거든요. 게다가 궁예는요, 본인이 호족을 등에 업고 세력을 키워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건의 세력이 더욱 커지면 왕건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건은요, 유 씨와의 혼례는 좀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연락을 안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얘기해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도 얘기해줬으면 맞아, 맞아. 그래도 머리 깎고 막 비구니 낼 일 없었을 텐데 좀 아쉽다.